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박노광입니다. 오늘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을 해설을 하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 이번 나온 거는 생명과학 1에서, 그 경력경쟁은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1 부분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 빈도를 보면, 제일 먼저 분자와 세포, 유전학, 동물의 구조, 생태학. 이게 생명과학 1이죠. 그런데 1하고 2가 섞인 게 분자와 세포하고 유전학은 1하고 2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2도 분자와 세포가 있고 유전학도 생명과학 2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부분만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다 생명과학 진화, 다양성, 식물의 구조, 이거는 생명과학 2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등학교의 수능 수준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왜 그런가 하면 수능은 30분에 20문제예요. 30분에 20문제니까 한 문제에 1시간, 1분 30초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20분에 20문제잖아요. 1분 만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전 문제도 살짝 좀 낮고, 그래서 살짝 수능보다는 좀 약간 쉬운 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다소 보통 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는 문제가 조금 유전 문제에서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유전 문제에서 하나만 조금 난해하고 나머지 유전 문제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쭉 우리가 해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세포를 통해서 포장으로부터 최종 생성물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요.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포장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기억이 뭐가 되는가? 물. 그래서 포장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물 플러스 에너지. 그럼 이 나온 에너지가 모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어디에 저장되는가? ATP. 그래서 일부가 ATP에 저장했다가 생명활동에 쓴다. 물질합성, 능동성, 근육운동, 체온유지.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활동에 사용한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물이다. 맞죠? 그리고 니은번 ATP가 ADP와 인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뭐 된다고 해야 되는가? 방출. ATP가 ADP와 인산되면서 얼마 에너지가 방출되는가? 7.3kcal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가 아니라 방출된다. 네, 세포에서 발생된 에너지는 모두 ATP 아니죠. 일부는 ATP, 일부는 뭘로 날아가는가? 열 에너지로 나가죠. 그래서 모두 ATP로 합성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것 기억법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음 2번 문제는, 다음 그림은 유전자형 HH라 그랬어요. 유전자형이 large H, small h. 우리가 항상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가? 그러면 염색체 그릴 때 이런 모양으로 DNA가 복제되기 전에는 이런 모양을 그렸다가 이게 복제가 되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복제된 상태는 이런 모양으로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H라고 했는가? large H, small h라고 했어요. 그러면 large H, small h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large H, small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복제되면 똑같이 복사한 거니까. 그러면 large H, 여기는 small h에야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유전자인가? 대립유전자. 요거하고 요거는 뭐 된 유전자인가? 복제된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찾아보면 기억은 대립유전자이다. 여기서 기억 large H예요. 여기가 large H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되는가? large H, 복제된 거니까. 그런데 large H, small h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대립유전자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무슨 H 있어야 되는가? small h, 여기도 small h, 복제된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대립유전자 large h가 아니라 무슨 h라고 해야 되는가? small h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니은은 뉴클레오솜이다. 이거는 뉴클레오솜인 건 다 알죠.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하고, 디귿은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백질, 무슨 단백질들인가? 히스톤 단백질이다. 맞고. 또 4번에 리을의 구성 성분은, 리을은 DNA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뭘로 되니까? 염기당, 인산인데 당이 DNA이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 맞죠.
그래서 맞는 건 뭐만 잘못됐는가? 1번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DNA 유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약품 A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럼 바이러스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배양을 해서 증식된 바이러스를 농축하고 정제시키고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만 분쇄시켰어요. DNA 없어요. 단백질 껍질만 분쇄시켰어. 그런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이 항원만 순수 분리. 이건 뭔가 그러면 한마디로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하게 만든 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백신이에요, 백신. 그 약품 A가 백신. 그럼 백신은 독성을 약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백신을 먼저 주사하죠. 약품 A를 주사하면 뭐가 만들어지는가? 항체가 잠복기를 거쳐서 항체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없어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A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2차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백신 따라서 약품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가 아니라 항원이 들어있다라고 해야 되고, 약품 A를 사용해서 감염된 질병을 뭐 할 수 있는가? 감염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에 사용한다라고 해야 되죠. 백신은 왜 예방에 사용한다? 질병 치료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면역 혈청, 항체를 넣는 것. 동물의 항원을 조해서 항체를 넣는 것. 약품 A를 접종한 사람은 체내에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된다. A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여기서 뭐가 생성됐다는 소리인가? 기억세포. 그래서 백신을 주사하는 건 기억세포를 생성하기 위해서 백신을 주사한다가 되죠. 약품에 있는 이 바이러스의 다른 바이러스, A 바이러스만 되지 B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원항체 반응이 서로 안 일어나겠죠.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에 백신으로 해서 출제를 했던 문제죠. 그래서 3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돼야 되고, 자, 아까 했던 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2016년 울산에서 똑같은 문제로 거의 같은 문제로 나왔어요. 2016년 울산에서 나왔는데 2019년도에 또 3년 만에 7, 8, 9 3년 만에 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울산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개구리의 하마는 눈과 코가 위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에 대한 생명의 특성,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가 제일 먼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네 번째 무슨 성을 유지하는가?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생과 생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 일곱 번째가 적응과 진화. 여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개구리와 눈과 코와 눈이 물 위에 동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럼 물속에 적응하기 위한 것, 진동을 감지해서 먹이에 다가간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죠.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구벌레는 변태 과정을 통해서 모기로 발생된다.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 크고 단단한 종자를 먹는 동안 다른 종의 새들은 부리가 크고 두껍다. 뭐 했기 때문인가? 적응했기 때문이다가 됐죠. 그리고 수생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라면 공기방울이 생성된다. 광합성이니까 무슨 대사에 해당되는가?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적응에 대한 얘기를 골라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3번 돼야 되고, 5번 문제는 요 표, 5번에 있는 요 표는 우리 교재에 있는 표하고 똑같고, 숫자도 거의 똑같죠. 숫자도 똑같은 상태. 숫자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죠. 0.03, 0.03, 2.0, 뭐 8, 0, 0, 0.5, 0.5, 0 많이 보던 숫자잖아요. 배설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건 포도당이에요.
혈장에 있고 원료에 있는데 오줌이 없다. 포당 써줬어요. 근데 혈장에 있고 원료에 있는데 오줌이 없다. 그러면 요 A는 뭐가 되겠는가? 그렇죠. 여과되지 않는 거.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되죠. 포당, 아미노산. 그래서 포당 나왔으니까 아미노산. 숫자는 뭐 포당이 0.1%, 혈당량 0.1 아미노산. 그럼 이건 뭐가 되는가? 8인데 원료에 제로. 혈장에 8인데 원료에 제로라는 소리는 뭐가 안 됐다는 소리인가? 여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과되지 않은 건 단백질, 지방, 혈군데 8% 정도 되면 뭐가 되는가? 단백질. 우리 교재에도 8 단백질 나왔잖아요. 또 혈장이 0.3, 0.3인데 2.0이다. 그러면 이거는 2.0이라 해서 분비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더 많이 재흡수됐는가? 물이 더 많이 재흡수됐다. 그래서 물보다 적게 재흡수된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됐는가? 우리 교재 요소 나온 거죠. 그래서 A는 세뇨관에서 무엇을 일관으로 재흡수된다. A는 100% 재흡수되는 물질 A 맞죠? B의 양은 사구체보다 세뇨관에서 더 많다. 단백질은 사구체에 있지만 세뇨관에는 없죠. 왜 그런가? 여과가 안 됐으니까. 세뇨관에 없다 그래야 되죠. 세뇨관에 없다. 또 C는 분자력이 커서 요소소 항상 농도가 어떨 때까지 여과되는가? 같아질 때까지 여과된다. 여과되지 않는 거 빼고 나머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여과된다. 그래서 C는 분자력이 커서 여과되지 못한다. 여과된다 해야 되죠. 또 포도당은 분자력이 커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지 못한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죠. 그래서 포도당은 100% 재흡수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1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맞춰가지고 우리 배설에서 쭉 똑같은 표로 있던 문제고 6번이 오답이 좀 많죠. 왜 오답이 좀 많은가? 그러면 6번은 어려워서 오답이 아니라 그냥 보고 이걸 보고 동공, 중추신경이 아무 생각 없이 앞에가 짧으니까 교감신경, 앞에가 기니까 부교감신경 해가지고 오답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봤으면 오답이 안 생겼을 텐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절로 가야 되죠. 중추신경계에서 눈으로 가야 되지. 눈을 해서 중추신경계로 가는 교감신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엔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워낙 긴장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문제 낸 사람도 그걸 약점으로 해서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A는 뭐가 되는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으니까 무슨 신경인가? 부교감. B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기니까 교감신경이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매일 내가 수업 시간에 교감, 부교감 글자 수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앞에가 짧으면 교감, 앞에가 부교감. 또 동공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동공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는 밝은 곳으로 갔다요? 어두운 곳으로 간 거예요? 어두운 곳이니까 동공의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이건 지금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면 무슨 신경이 작용하는 건가? 그렇죠. 어두울 땐 긴장하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이다.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는가? B가 되겠죠. B, 교감신경. 그러면 A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요 A, 부교감이나 교감신경은 우리가 무슨 신경인가? 말초신경계가 된다라고 해야 되고 나의 반응의 중추, 동공반사 무슨 뇌가 되는가? 눈 하면 중뇌이다 해야 되죠. 또 B의 신경절 이후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절 이후 축삭돌기 말단 B니까 B의 신경절 이후 축삭돌기 말단 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고 나는 B에서 활동전이 발생이 증가, 교감신경에서 활동전이가 증가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몇 번 돼야 되는가? 4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는데 오답이 좀 나온 거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7번. 다음 어떤 식물의 군집에서 불이 난 이후, 그러니까 불이 난 이후라고 하면 몇 차 천이를 얘기하는가? 2차 천이. 그래서 2차 천인데 A와 B 각각 총 과학 생산량과 호흡량 그러면 우리가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 마이너스 무슨 양이 되는가? 호흡량이 순생산량. 그래서 총 생산량 마이너스 호흡량이 순생산량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하면 포도당 플러스 산소. 그럼 포도당을 하루에 180g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총 생산량이다. 총 생산량. 그런데 호흡을 해서 80g을 호흡했다 그러면 이게 호흡량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생산한 건 얼마를 생산했는가? 100g을 생산했구나. 이게 바로 무슨 생산량인가? 순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죠. 그러면 A, 이게 무슨 생산량인가? 총 생산량. 총 생산량이 1000이가 진행되면 진행해서 계속 증가하다가 극상에 이르기 시작하면 점점점 해서 일정해지죠. 총 생산량. 이거는 호흡량. 그러면 총 생산량 마이너스 호흡량 한 개. 요 우리 그래프에 있어요. 알키 생물 781쪽 그래프가 그대로 있어요. 요 그래프가. 그래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생산량이다. 그러면 순생산량은 점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뺀 거니까 요게 순생산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호흡량 뺀 거니까 요게 순생산량. 여기에서 호흡량 뺀 거니까 요게 순생산량. 그래서 순생산량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순생산량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가 점점점 순생산량은 여기까지 최대한 커졌어요. 커졌다가 이렇게 할까요? 순생산량은 최대한 여기까지 커졌다가 여기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가? 점점 감소해서 얼마로 떨어지는가? 0으로 떨어지죠. 총생산량과 호흡량이 같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이쯤에선 0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무슨 생산량이 되는가? 순생산량. 그래서 총생산량에서 호흡량 뺀 나머지 요게 순생산량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순생산량은 점점점 커지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0으로 된다. 그럼 불이 난 후에 천유 과정의 개척자, 2차 천유의 개척자는 뭐부터 시작되는가? 초원. 네. 2차 천유의 개척자는 초원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천유 배우면서 배웠어요. A는 무슨 양이 되는가? 총생산량. 호흡량은 B가 호흡량이죠. 또 1구간에서 순생산량은 점점점 증가한다. 1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순생산량은 점점 뭐하게 되는가? 증가, 여기까지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한다. 그래서 3번은 맞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점점점 천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무가 많아지잖아요. 나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적어지죠. 처음에 초원일 때, 처음에 초원이다. 초원일 때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랬다가 점점 천이가 진행되면서 큰 나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점점점 감소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많다라고 해야 되죠. 강하다. 그래서 맞는 건 3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천위에 관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꽃잎의 색깔. 꽃잎의 색깔의 유전 실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 설명에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붉은색 분꽃과 흰색 꽃은 모두 붉은색 분꽃과 흰색은 모두 순종이다. 그럼 붉은색과 흰색은 모두 순종이다. 그런데 붉은색과 흰색을 교배해서 잡종제에 일대를 했더니 모두 분홍색의 꽃이 얻었다 그랬어요. 벌써 여기서 분홍색 꽃이 얻어졌다 그러면 무슨 유전이 생각드는가? 중간 유전. 그럼 여기서 붉은색 유전, 붉은색을 라지알로 합시다. R 여기 표 안 해줬죠. 라지알이라고 하고 이거 스몰알. 그럼 분홍색은 라지알 스몰알이 되죠. 네, 그리고 F1을 자가수분해서 제2대를 얻었다. 그럼 이걸 자가수분했어요. 그럼 제2대를 얻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라지알 스몰알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색이 되는가? 붉은색, 이거는 분홍색, 이거는 흰색. 그래서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는가? 1대, 2대, 1.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중간유전의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복대유전이 아니라 중간유전이라고 해야 된다. 복대유전 아니고 중간유전.
또 붉은색 꽃 형질은 흰색 꽃 형질에 대해서 우성이다. 우성이 아니라 무슨 우성이라고 해야 되는가?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불완전 우성이다. 3번 F2에서 붉은색 분꽃, 흰색 분꽃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가? 붉은색, 흰색의 비는 1대1이죠. 중간에 분홍색이 있으니까. 그래서 붉은색과 분꽃, 붉은색 분꽃, 흰색 분꽃은 1대1이다. 그러면 세 가지 다 하면 1대2 대1 해야 되죠. 그 다음에 F2에서는 표현형의 분리의 비와 유전자의 분리의 비가 같게 나타난다. 표현형도 1대2 대1이고 유전자형도 1대2 대1이죠. 같다. 그래서 몇 번이 맞는 말인가?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중간 유전으로 별 많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던 문제고, 그 다음에 9번은 표는 어떤 식물종에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개체 P1과 P2를 각각 검정교배에서 얻은 자손의 비다 그랬어요. 검정교배에서 얻은 자손의 비 독립유전일 때는 AB 대 AB 대 AB 대 AB 자가교배하면 독립유전이면 몇 대 몇인가? 9대 3대 3대 1 자손의 비예요. 여기 바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바 있고 스몰 B 스몰 A 있고 바 있고 스몰 A 스몰 B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자로 그냥 쓴다 그랬죠. 그럼 독립유전이면 자가교배는 9대 3대 3대 1 상인연관이면 3대 0대 0대 1 상반연관이면 2대 1대 1대 0 그런데 검정교배는 독립유전이라면 몇 대 몇인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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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인연관이라면 1대 0대 0대 1 상반연관이면 0대 1대 1대 0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걸 자가교배했을 때만 외워두면 돼요. 나머지 뭐 다른 형태로 나오면 스몰 b를 자가교배해서 나온 것들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교배인가? 검정교배. 이 문제 같으면 무슨 교배가 되는가? 검정교배 했어요. 그런데 P1은 몇 대 몇 나왔는가? 0대 1대 1대 0 나왔어요. 근데 P2는 몇 대 몇 나왔는가? 1대 0대 0대 1. 뭐 그럼 답 금방 나오죠. 그러면 P1에서 라지 A와 라지 B는 같은 염색체. P1은 무슨 연관인가? 상반연관. 그런데 라지 A, 라지 B가 같은 염색체면 상인연관이죠. 그래서 틀렸고. P2는 상반연관. 상반연관이니까 스몰 A, 라지 B를 가진 생세포가 P2는 상인연관. P2 상인연관. 그러면 라지 A, 스몰 B를 가진 생식세포는 나올 수가 스몰 A, 라지 B를 갖는 생세포는 나올 수가 없지. 검정교배에서 나온 자손의 비는 어버이의 무슨 세포의 비와 똑같은가? 생식세포의 비하고 똑같으니까 안 나왔잖아요. 상인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네, P1을 자가교배하면 이것을 자가교배하면 상반연관이니까 자가교배하면 몇 대 몇 되는 거야? 2대 1대 1대 0. 안 되죠? 또 P2를 자가교배하면 자손의 분리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건가? 3대 0대 0대 1이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틀에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야 되죠. 네. 다음 10번은 다음 효모를 이용한 실험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효모를 넣고 손마개를 해놓고 손마개를 해놓고 효모를 여기다 넣고 효모를 집어넣은 다음에 A는 10% 포당하고 효모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포당 집어넣었어. 그럼 무슨 발효가 일어나는가? 효모하면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는 발효하면 포당하고 산소 안 들어가죠. 효모가 작용하고 에탄올 되면서 뭐가 발생되는가? CO2가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맹반부에 있는 요 기체는 어떤 기체가 모였겠는가? CO2가 모였겠다라고 하죠. 근데 설탕 집어넣고 효모를 집어넣고 증류수 집어넣고 효모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A에서는 기체가 많이 나왔지. 포당용액 집어넣었을 때 기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B에는 설탕 집어넣으니까 기체가 조금밖에 안 나왔죠. 근데 C에는 기체가 전혀 안 나왔죠. 왜냐면 포당도 없고 설탕도 없으니까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효가 많이 일어났고 조금 일어났고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CO2이다. 맞고. 다음 실험의 종속 변이는 뭐의 발생 여부가 되는가? CO2가 나왔느냐 조금 나왔느냐에 대한 CO2 기체의 부피이다. 맞죠? 그 다음에 실험 종류 발효관에 KOH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KOH를 넣었어요. KOH 이것도 우리 시간에 배웠죠? KOH 또 CaOH2 이건 뭐 제거제로 쓰는가? CO2 제거제 흡수제. 그래서 KOH를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니까 기체의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죠. 줄어든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점점점 감소한다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효모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없으면 무기호흡을 한다. 산소가 있으면 유기호흡해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호흡하지만 산소호흡은 다 해요. 지구상의 생물 다 하는데 산소 없을 때 무기호흡을 한다.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돼야 되죠. 다음엔 11번. 다음 생물의 물질 대사를 나타내는 다음 사례 중에서 동화작용에 이용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동화작용 기억번은 비대로제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의 합성 동화. 또 지방은 소화해서 지방산각에서 분해니까 이화. 세포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에 의해서 ADP와 무기인산이 ATP로 합성 동화죠. 동화작용이다.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과정이 주된 작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동화.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면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로 분해 이화. 분해 이화 금방 나오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기억 디귿번이 동화작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2번 기억 디귿번 돼야 되죠. 그다음 요 전에 있던 요 문제도 2016년도 경북에서 비슷하게 그림이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꼭 한번 보면 거기에 기출문제에 있던 게 그대로 계속 출제가 자주 되는 거 편이니까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는 게 가장 좋죠. 12번은 생태계. 여기서 비생물적 환경요인은 빛이나 온도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럼 빛이 생물에 영향 주는 요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작용. 또 생물이 환경이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되는가? 반작용. 생물끼리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호작용. 이건 개체군 배우면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렇게 해서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면 작용, 생물이 환경에, 이건 다 생물이죠. 개체군이니까 생물군집. 그 생물이 환경에 영향 주면 반작용, 생물끼리는 상호작용. 그럼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한 마리의 리더를 따라서 이동되는 현상, 이거는 개체군 내에서 이 개체군은 같은 종, 예를 들어 기러기, 토끼,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기러기의 개체군, 토끼의 개체군, 호랑이의 개체군. 그럼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일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일하는 동종 간의 개체 작용이에요. 이건 동종.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전부 다 해당되지 않는다가 되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종끼리니까 이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잘못됐죠.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 준다.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 준다. 그러면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 준다. 작용이죠. 그래서 작용 맞고. 지렁이가 토양의 틈을 만들기 위해서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지렁이는 생물이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환경을 좋게 만들었죠. 그럼 생물이 환경을 좋게 만들었으니까 생물이 환경, 반작용, 디귿, 반작용 맞고. 온도, 비생물적인 요인,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전부 다 생물이죠. 분해자도 세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적인 요인이다라고 하죠. 맞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내야 되죠. 다음 13번은 다음 가는 TMV,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가는 바이러스고 나는 메뚜기, 생물이죠. 이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그럼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내에서 할 수
없다. 또 가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유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죠. 않다. 또 가는 DNA와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것이야. 그건 나가 아니라 뭐가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졌는가? 가. DNA 또는 RNA, 핵산과 단백질. 핵산과 단백질. 이거 이제 꼭 DNA라고 고정시키지 않아도 돼요. 핵산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야 되죠. 네,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로 핵산을 가지고 있다. 핵산. 얘는 차이점은 DNA, RNA, DNA, 와이어, DNA 또는이에요. DNA 또는 RNA. 얘는 DNA와 RNA 돼야 되죠. 그래서 모두 유전 물질 핵산을 가지고 있다.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4번은 이건 뭐 문제 안 읽어도 금방 알죠? ADH가 분비되는 곳은 뇌하 수체 무슨 엽인가? 후엽. TSH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뇌하 수체 전엽. 전엽에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래서 A는 뇌하 수체 전엽이다 아니고 ADH는 콩팥 작용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바소프레신 맞죠? 항이뇨 호르몬. TSH 분비량이 증가하면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거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촉진된다. ADH와 TSH는 별도의 분비관을 갖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은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 무슨 분비샘인가? 내분비샘이다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2번만 맞는 말이 되죠. 15번은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나타내는 것. A는 이론적인 증가 곡선, A는 이론적인 증가 곡선이고 B는 실제상의 증가 곡선이다. 그러면 기억번, 기억.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K 무슨 수용력인가? 환경 수용력. 이 교실에 항상 얘기하죠. 이 교실에 최대한 100명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100명까지 들어오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죠. 그럼 100명까지 들어오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일정해진다. 환경 수용력. 그래서 환경 저항이 아니라 환경 수용력.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억은 환경 수용력이다. 그래서 틀렸고. 뭐 생장을 억제하는 아니죠. 생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수용력. 그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이 가구간일 때보다 나구간일 때 개체 간의 경쟁. 개체 간의 경쟁은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경쟁은 더 뭐하게 되는가? 증가한다. 그러죠. 개체 수가 많아요. 개체 수가 적을 때는 경쟁이 별로 안 심하겠죠. 개체 수가 많아져야 경쟁이 심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구간일 때보다 나구간일 때 개체군의 경쟁이 더 심해진다. 2번 맞는 말이죠. 이론선적 생장 곡선에서 나의 시간당 개체의 증가율, 시간당 개체 수의 증가율, 개체 수의 증가율이 0인 것은 어디가 개체 수의 증가율이 0인가? 요 구간이 증가율이 0이 되겠죠. 이건 계속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고, 이건 증가율이 0이다. 증가율이 0이라는 말은 무슨 율과 무슨 율이 같다는 소린가?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 이 소리죠.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은 건 요 구간, B 여기서만 그렇죠. 그래서 B에서 개체군의 증가율이 0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실제 생장 곡선이 경우 라 구간에선 환경저항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되는 요 부분을 전부 다 무슨 저항이라고 하는가? 환경저항. 그래서 환경저항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죠. 라 구간에서 환경저항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잘못됐고 맞는 건 2번만 맞는 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16번은 다음은 승혼의 가족 유전 질환의 발현을 관여하는 A'의 DNA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것도 2018년도 강원 울산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던 거. 2018년도죠. 그래서 작년 강원 울산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고 감을 딱 잡아내는가 하고는 형 보고 잡죠. 형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여자 보고 형 안 그러잖아요. 누나 그러지. 그럼 형이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A는 있는데 A'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에는 있는데 하나에는 없다는 여기 얘기는 무슨 염색체 위에 있지 않다는 소린가? 상염색체 위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위에 있는가? 성염색체 위에 있다. 그래서 X, Y인데 뭐만 가지고 있는가? A만 가지고 있다. 이게 형이죠, 형.
XY. A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 A만 하나 있으니까 A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 수 있는가? 승호가 나올 수 있죠. 아버지도 나올 수 있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XY인데 무슨 프라임 가지고 있는가? A 프라임 가지고 있으니까 A는 없다는 얘기죠. 성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A 프라임만 가지고 있다. A는 없다. 또 누나는 X인데 뭐도 있고 뭐도 있는가? A도 있고 A 프라임도 있구나 하는 게 됐죠. 그러면 승호도 금방 나오죠. 승호는 XY인데 A 프라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엄마는 아버지가 X, A 프라임, Y가 되고 엄마는 모르고 여기서 자녀가 누나는 A 프라임, A X, A 프라임이고 그다음에 형은 X, Y, A고 승호는 X, Y, A 프라임이에요. 그럼 엄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요게 누구 거예요? 아빠 거. 요게 아빠 거니까 요건 당연히 누가 껴야 돼야 되는가? 엄마 거. 그래서 엄마는 X, A도 가지고 있다가 되죠. 또 요게 아빠 거니까 요거는 누구 건가? 엄마 거. 그럼 엄마는 X, A 프라임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X, A도 하나, A 프라임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억 플러스 니은은 디귿 플러스 리을이다. 기억 플러스 니은 하면 0 플러스 1. 디귿 리을도 1 플러스 0. 그럼 0 플러스 1은 1 플러스 0이다. 맞죠? A는 성염색체 X에 존재한다. 맞고. 만약에 승호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동생과 어머니의 유전자에 같을 확률. 승호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이렇게 돼서 승호의 동생이 태어난다. 이건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X, A 프라임 A. X, A 프라임, A 프라임. XY, A. XY, A 프라임. 그러면 승호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엄마와 같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는가? 4분의 1이다 해야 되죠. 네, 엄마와 같을 확률은 동생과 어머니의 유전자에 같을 확률. 동생이 어머니와 유전자랑 같을 확률은 4명 중에서 1명, 4분의 1이다 라고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잘못됐고 맞는 건 기억, 니은, 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딱 요거 하나만 형을 보고 X염색체 있다는 거 알아낸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금방 주르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17번은 다음은 어떤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었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A구간에서는 칼륨 통로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죠? A구간에서는 자극 주고 탈분국이 일어났으니까 무슨 통로를 이용한 건가? 나트륨 통로.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이용해서 나트륨이 세포 내로 유입된다. 항상 나트륨은 어느 쪽이 많은가? 바깥쪽이 많다. 칼륨은 항상 안쪽이 많다.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 B구간에서는 막을 이용한 이동. B구간에서는 뭐가 이동되는가? 재분극은 무슨 이온이 이동되는가? 칼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가 되지. 이동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 이 작보다 3개가 더 큰 자극을 주면 H가 무슨 전이가 되는가? 활동전이. 그럼 H의 값은 변함이 없다. 얼마로 변함이 없는가? 여기서 이제 한 30으로 잡으면 100으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휴지 전이는 마이너스 74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데 이 그래프는 거의 생명과학 원 수준으로만 나온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거의 뭐 매년 나오는 정도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거의 아주 자주 나오는 그래프고. 다음은 18번 문제는 집안에 생명유전을 나타낸 것이다. 생명유전 나왔다 그러면 누구 먼저 메꾸라고 했는가?
남자 원조 메꾸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 원조 메꾸면 이건 XY. 이거 지금 어디가 빗금 쳐 있는 거냐면 여기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빗금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그럼 XY.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가? X 프라임 Y. X 프라임 Y. 빗금이에요. X 프라임 Y. 여기도 X 프라임 Y. 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메꾸면 이 엄마는 정상이니까 XX 아니면 X 프라임 X인데 XX, X 프라임 X인데 하나는 엄마 거니까 이거 X 프라임 해야 되죠. 아들이니까 이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XX 아니면 X 프라임 X인데 X 프라임 X. 이건 뭐가 되는가? 이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는 아빠 거는 반드시 딸한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X 프라임 X. 이건 뭐가 되는가? 이것도 아들 거 하나는 누구 게 돼야 되는가? 엄마 거니까 XX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X 프라임 X, 엄마가 정상이니까 이렇게 메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가? X도 가능해요. A가 정상이니까. 또 X 프라임 X도 가능해요. 그러면 A의 어머니는 보인자이다. 맞죠? 또 생명은 정상보다 열성이다. 생명은 정상보다 열성. 당연히 이건 됐고. 그다음에 B의 생명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B의 생명 유전자. 이걸 아버지한테 물려주면 큰일 나지. Y가 아빠 건데 X 프라임이 또 아빠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가? 엄마한테.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온 건데 이게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갖고 많이 헷갈렸었겠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해서 문제가 나왔으면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가 A와 B 사이에서 생명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 A와 B 사이에서 생명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 그러면 A와 B에서 생명인 자손, 이렇게 되면 생명인 자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생명인 자손 안 나와.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야 생명인 자손 나오는가? 이게 돼야 생명인 자손 나와요. 그럼 A가 X 프라임 X이며 생명인 자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X 프라임 X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A가 X 프라임 X 될 확률? 그렇죠. A가 X 프라임 X가 될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A 아버지가 X 프라임 X, 엄마는 X 프라임 Y예요. 그러면 여기서 X 프라임 또 X 프라임 Y 또 X 프라임 아빠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A가 저 아빠 엄마를 해야 되는구나. 애매한 아빠 엄마를 해놨네. X 프라임 X.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X 프라임 X, XX, X 프라임 Y, XY. 그러면 A는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 여자 중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자는 몇 명인가? 2명 중에서 이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X 프라임 X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는가? 그렇죠.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생명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는가? 이거는 생명, 생명. 여기도 생명.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그러면 생명은 몇 명 중에서 2명인가? 4명 중에서 2명이죠. 그래서 이걸 이며 그리고니까 곱하면 몇 분의 몇이 되는가? 4분의 1.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 잘못되는가? 3번이 잘못됐죠. 자, 그럼 이제 19번 들어갑시다. 다음 완두의 꽃 색깔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고, 진하게 해놓은 건 보라색, 이거는 흰색 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성, 열성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가? 이거 갖고는 어떤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끼리 하니까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보라색 사이에서 흰색 꽃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가 우성인가? 이게 우성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라색 꽃하고 흰색 꽃 중에서 보라색 꽃이 우성이다. 따라서 보라색 꽃은 T라고 쓰라고 그랬으니까 T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보라색 꽃은 나이 T, 흰색 꽃은
소문자 T가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대립유전자는 T는 완전 우성이다. 불완전 우성 아니란 소리죠. 그리고 리을의 자손은 모두 보라색. 리을의 자손은 모두 보라색이라면 요 리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리을은 라지알하고 라지알, 스몰 R 중에서 자손이 모두 보라색이면 어떤 거랑 교배를 해도 몽땅 보라색이 나오려면 이것도 만약에 이거라면 흰색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랑 교배도 모두 보라색이라면 이렇게 돼야 모두 보라색이 나오죠. 아, T로 해야 되겠죠? T, 스몰 t. 그러면 이거랑 해도 모두 보라색이 나오려면 이건 안 되고 이거랑 해야 모두 보라색. 그래서 리을은 라지 T가 돼야 되죠. 그러면 리을의 부모는 뭐가 되는가? 보라색인데 이런 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스몰 t예요. 그러면 이 부모는 그렇죠. 라지 T, 스몰 t 되어야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보라색 우성이니까 우성사에서 그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립유전자 라지 T는 흰색 표현형이다. 라지 T가 아니라 흰색은 열성. 그리고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 같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 그러면 기억은 요게 흰색이니까 스몰 t. 그러면 이거는 라지 T가 나올 수는 없죠. 라지 T, 스몰 t가 돼야 되죠. 이것도 라지 T, 스몰 t니까 기억과 리을의 표현 유전자형은 같다. 2번이 맞죠. 네,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 그럼 요거 둘 사이에서 스몰 t죠. 근데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 그럼 디귿은 무슨 색 꽃 중에서? 보라색 중에서. 그럼 보라색 꽃은 뭐가 보라색인가? 보라색이고. 이거 흰색이죠. 그럼 보라색 중에서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 그러면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셋 중에서 둘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2다라고 해야 되죠. 보라색 중에서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해놓고 이형 접합일 확률 그럼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되는가? 4분의 2라고 해야 되는데 보라색을 찍어줬기 때문에 보라색 중에서 3개 중에서 이형 접합일 3분의 2다 이렇게 돼야 되고, 네, 리을은 검정교배할 때 태어난 유전자형 그러면 리을 이것을 검정교배하면 여기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모두 무슨 형 접합인가? 이형 접합이다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2번밖에 없죠. 당근이 가는 동물세포의 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G1, G2, G1S, G2, M1, M2 그러니까 감수 분열이죠. 감수 1, 감수 2 분열. 그러면 감수 분열, 감수 1, 감수 2 분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모양이에요. 염색 분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그럼 감수 몇 분열 끝난 상태인가? 1분열이 끝나고 이렇게 된 거죠. 감수 분열할 때 이런 모양이 됐다가 감수 1분열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감수 2분열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하나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것만 3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감수 2분열 상태가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M1이 아니라 M2기의 세포이다. 그래서 N은 3. 그리고 M2의 이가염색체는 M1 감수 1분열 무슨 기에 관찰되는가? 전기에서 중기. 감수 1분열 전기, 중기에서 관찰된다. 이가염색체가 나타나는 건 전기고, 그다음에 이 동물의 체세포에는 6개의 염색체가 있다. N은 3이니까 체세포는 2N이니까 얼마가 있는가? 6. 또 G1기 때 핵 하나당 DNA 양은 나의 4배이다. 여기서 나는 어떤 상태가 나가 되는가? 머릿속에 금방 생각나야 되죠. 어떤 상태가 나가 되는가? 여기가 나가 되죠. 여기가 나예요. 여기 떨어져 나갔으니까 나가 됐죠. 그런데 무슨 기회라고 했는가? G1기 그랬어요. G1기. 여기죠. G1기. 그러면 G1기는 나의 몇 배이다라고 해야 되는가? 2배이다가 돼야 되죠. 요 그림 금방, 내가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머릿속에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4배가 되잖아.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G1기, S기, G2기, M1, M2 금방 찾아내죠. 그리고 요 그림을
요 그림을 보면 여기도 금방 요 그림 보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된 상태고 항상 그려주는 거 내가 꼭 항상 그릴 때 이 그림을 거의 이것만 나오면 맨날 그려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고 요 그림은 빨간 걸로 가는 거 딴 세포로 갔지. 요거는 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 그림이 요 그림이지. 세 개가 있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나 자리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나 자리고 지원기는 요 자리인 거 아니까 금방 찾아내죠. 내가 계속 이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만 맞는 말인가? 3번만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니까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나왔으면서 조금 수능 문제 푸는 것보다는 약간 수월하다는 생각이 아마 들죠. 그렇게 되니까 항상 요맘때쯤 돼서 경력 경쟁이 생명과학 원수로 강원, 울산, 인천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올 때는 반드시 100점 맞아야 돼요. 생물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되지. 이런 문제 정도는 그래서 놓치지 말고 풀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도 생명과학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하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기본 심화까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